1886년에 이른바 말이 없는 마차라고 불리는 이 석유를 활용한 최초의 자동차가 등장할 겁니다. 당시 이 자동차가 어떤 차였는지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렇게 저게 생겼구나. 자동차로. 네. 이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벤츠 자동차의 벤츠. 칼 벤츠입니다. 아. 자동차는 시속이 약 16km 같고요. 시속 16km고 엄청 느리네. 연비가 좋아요. 10km 갑니다. 리터당. 10km를 간다고요? 네, 10km를 가는 걸로 나왔습니다. 와, 잘 가네. 유가가 지속되고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가 발명됐고, 자동차가 발명되니까 이제 석유가 더 많이 쓰이게 되겠죠. 와. 그때 많은 게 이제 붐이 되고 이 자동차는 그때 당시에 되게 비싸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더 크게 만드신 분이 예. 헨리 포드. 포드. 네. 포드가 그렇게 해가지고 더 크게 만든 거죠. 예, 부자들만 살 수 있던 자동차가 헨리 포드가 저렴한 가격으로 휘발유 엔진을 장착한 자동차를 판매한 약 20년 동안 한 1,500만 대 이상을 팔면서 미국에서 자동차를 대중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라이트스 브라더, 네. 우리 이제 비행기가 라이트 형제. 예, 라이트 형제가 이제 비행기를 이제 개조를 하고 그것도 했잖아요. 이 휘발유가 없었다면은 그것도 발달이 안 됐겠죠. 네. 하늘에는 비행기가 되고 땅에는 자동차가 더 커지니까 석유가 더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이 낮은 유가 덕분에 석유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석유업자들은 좀 더 석유를 많이 발굴할 수 있는 곳을 찾기 시작하겠죠. 그러다가 지금 세계 유가를 뒤흔드는 주무대, 중동에서 석유를 발견합니다. 중동에서 최초로 석유가 나온 곳은 1908년에 이란의 이 마스제드 솔레이만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석유가 터집니다. 여기 석유는 영국 회사가 장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국 회사가 이란과 독점 계약을 맺어서 여기 석유 회사를 세우는데 이게 바로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BP의 전신이에요. 그런데 왜 석유가 이게 당시에 중요했냐면 1차 세계대전 직전에 배들이 그전에는 석탄으로 동력이었거든요. 그런데 석탄으로 하는 것보다는 석유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빠르고. 그래서 영국에서 이 처칠이 1912년부터 배의 동력원을 석유로 바꿉니다. 석유로 바꾸면서 1차 세계대전에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석유가.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석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어요. 전 세계가. 이때 영국의 도움을 받아서 탄생한 중동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사우디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인데요. 바로 이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을 건설한 왕이 어떤 분인지 한번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 압둘 아지즈 빈 압두라흐만 빈 파이살 빈 투르키 빈 압둘라 빈 무함마드 알 수우드. 그 한국 이름 그거 같네요. 서수한모, 거북이와 두루미, 그렇죠? 네, 아랍 지역은 이름이 굉장히 길거든요. 우리처럼 성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분이 압둘 아지즈가 본 당신의 이름이고. 근데 영국이 이 왕을 근데 왜 지원을 해준 거죠? 영국이 하고 싶었던 이유는 제1차 세계대전까지도 이 땅은 오스만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영국은 이 땅에 탐나서 이 인물에게 무기와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압둘 아지즈 국왕이 1932년에 오늘의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를 만듭니다. 여러 집안들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요? 본인이. 그래서 일부 다처제가 그러면서 된 거예요? 아니요. 원래 이슬람교에서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4명의 아내까지 얻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4명의 아내는 한순간에 존재하는 아내가 4명이어야 돼요.
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많은 부족들하고 결혼을 하려면 4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4명을 유지해서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되겠죠. 대박. 4명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결혼하고 아, 이혼. 4명 유지. 관계가 더 네. 틀어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하다 보니까 아내만 해도 22명. 오. 예, 아들이 45명. 에? 자손까지 합치면 1000명 넘죠. 와. 그래서 그 규모가 얼만큼 됐을까? 한번 사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족 사진인가요? 와. 가족 사진인가요? 이게 누구의 아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2017년에 지금 현재 왕세자 무하마드 빈 살만의 책봉식에 참가한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사진입니다. 그래서 압술 아지즈 국왕은 이렇게 정략 결혼으로 여러 부족과 아주 끈끈한 관계를 맺고요. 그리고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슈라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부족과 왕족이 전원 합의제로 의사를 결정하고 그러면서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갔습니다. 왕실의 권위를 유지해 가고요. 근데 하지만 이 건국 초기에 이 돈독한 관계를 맺었던 영국 대신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과 손을 잡습니다. 도대체 왜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랬을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1930년대 하면 생각나시는 거 있죠? 경제 대공황. 29년에 생긴 예, 세계 경제 대공황이 사우디에도 바람이 불어요. 근데 사우디한테 어떻게 부냐면 메카, 특히 메카 순례가 있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성지를 방문하는 순례객이 와야지 경제도 살잖아요. 그런데 근데 순례객들이 못 오죠. 경제 공황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급격히 줄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정난이 겪게 되거든요. 재정난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방법이 있어야겠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땅에서 석유가 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석유 채굴권을 팔아야겠다. 예, 그러면 사우디 국왕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당연히 영국이겠죠. 네. 예, 영국 쪽에다가 석유 채굴권을 팔려고 그랬는데 영국에서 석유 안 나. 사우디에서 석유 안 나. 몰랐구나. 네, 조사를 했었는데 영국에서 석유가 안 나는 걸 보고를 박은 거예요. 그래서 석유 안 나. 잘못된 조사였네. 예. 그런데 이때 사우디아라비아한테 우리가 석유를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미국? 그렇죠. 미국 석유 회사예요. 미국 석유 회사가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온 겁니다. 와. 당시에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 오브 캘리포니아, 소칼이라고 그랬고요. 아 근데 왜 영국도 포기했는데 갑자기 미국이 나선다 그랬지? 뭐 증거가 있어야 할 텐데. 그렇죠. 거짓 정보를 영국에다가 흘렸나 미국이? 안 난대. 역시 창의적이야. 1922년에 베네수엘라에서 석유가 나고요. 1927년에 이라크 지역에서 석유가 터져요. 그리고 사우디하고 거의 토양이 같은 바레인에서 1932년에 석유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형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석유가 나올 것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1933년에 사우디아라비아에게 5만 파운드를 선입금합니다. 5만 파운드 선입금하고 석유가 나올 때까지 매년 5천 파운드의 임대료를 약속을 했고요. 60년간 석유를 개발할 수 있는 사업권을 따내요. 우와.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1억도 안 돼요. 네, 1억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헐값이네요. 네, 헐값이죠. 1933년에 미국에서 이제 지질학자들이 와요. 지질학자들이 와서 조언대로 이게 유정을 뚫어요. 6개를 뚫습니다. 미국 회사가 생각한 대로 그 믿음대로 석유가 터져 나왔을까요? 안 나요. 6개 안 나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석유가 나올 거라고 계속 판단한 겁니다. 근데 이런 노력이요. 38년에 드디어 빛을 발합니다. 담맘 7호정. 거기에서 지하 1440m로 걷는데 거기서 석유가 퐁! 1,400. 와. 퐁!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시작으로서 매일 50만 배럴을 생산하게 돼요.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러면서 이 1939년에 약 8배가 불어난 400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하는데요. 400만 배럴 하면 감이 안 오시죠? 우리가 하루에 쓰는 게 보통 270만 배럴에서 290만 배럴입니다. 많이 쓴다. 장충 체육관을 꽉 채우는 우와. 그게 하루에 쓰는 양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400만 배럴이면 엄청난 거죠. 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우디와 미국의 돈독한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 이제 석유 생산과 수출이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엄청난 재정난을 해결해줬고요. 그러면서 사우디가 뭐 최강국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분기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출을 하기 시작한 바로 그 해, 1939년에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합니다. 보니까 이 석유가 단순하게 비즈니스맨한테만 맡겨둬서는 안 될 문제다. 이거는 국가의 운명이 걸 문제니까 국가가 관여하고 싶었는데 실패합니다. 일단 회사들이 건들지 마세요. 우리 건들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거를 반대했고. 네, 정부가 들어오는 거 싫은 거죠. 석유 회사들은. 그래서 이제 미국은 포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1944년에 주미 영국 대사 헬리팩스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제안을 하냐면 이란 석유, 페르시아 석유는 영국 것, 사우디아라비아는 내 거다. 이라크, 쿠웨이트 거는 우리 둘이 나눠 갖는다. 그래서 지도를 딱 그리면서 이걸 정리를 해요. 그래서 이 말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영미 석유 조약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계획 역시 정부의 석유 이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석유 회사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와우. 하지만 1945년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은 직접 담판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얄타 회담이 열린 때 아닌가요? 맞습니다. 얄타 회담, 한반도를 나누기로 한 그러한 결정이 있었던 슬픈 결정이었던 얄타 회담을 마치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을 만나기 위해서 수에즈 운하에 있는 미국 군함 퀸시호에 가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라비아 반도 밖에 나오는 여행을 합니다. 미군 군함을 타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는 배에 올라서 회담을 해요. 되게 우호적으로 보여요. 네, 대단히 우호적이죠.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킹 압둘아지즈 왕 앞에서 다정하게 대화를 모습을 보면서 되게 예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그 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예. 저는 이거를 보고 항상 지도자의 품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상회담을 끝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군함에서 굳이 할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왜 했겠습니까? 비밀. 알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무엇을 원하냐면 다른 것도 많이 있었지만 석유 문제였어요. 그렇지. 미국이 안정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얻고요. 반대급부로 사우디가 필요한 거. 안보입니다. 사우디의 안보. 왜냐하면 사우디는 당시에 주변 우위에 이라크부터 해가지고 사우디하고 별로 상황이 안 좋은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사우디로서는 미국이 안정적으로 자신들의 안보를 지켜주길 바랐죠. 결국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동맹으로 미국 석유 회사들도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의 독점적 개발권을 보장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1947년에 미국 회사 소칼과 텍사코가 합쳐서 만든 회사의 소코니와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 오브 뉴저지가 들어와서 4개 회사가 아람코를 구성을 하고 사업을 확장하죠. 그래서 아라비아 석유 생산과 판매를 담당하는 회사가 바로 아람코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국영 회사이고요. 현재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입니다. 우와. 아람코.
우와. 예,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가 바로 아람코죠. 석유 생산이 한창이던 그때 석유를 둘러싼 갈등이 폭발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중동 국가들의 반발이 시작된 건데요. 왜요? 미국 석유 회사들이 아람코를 만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개발과 판매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사이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익도 그만큼 늘었을까요? 아닐 것 같아. 그러니까 늘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또 자원만 뺏기는 기분 들고. 그래. 그렇죠. 좀 주고 하시죠, 같이 예. 좀. 그러니까 석유 개발에 대해서 잘 몰랐던 초창기에는 그러려니 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미국 석유 회사가 석유 가격도 마음대로 조절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특히 영국 석유 회사가 장악한 중동 국가, 즉 이란. 예. 이 이란에서는 석유 판매 이익금 배분 조정이 쉽지가 않았어요. 예. 실제로 1948년 영국 석유 회사가 3억 달러가 넘는 이익을 올릴 때 이란이 이 받은 거는 3,600만 달러만 받아요.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반발이 심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란도 1951년 4월 달에 오케이, 그러면 우리 다 먹겠다. 석유 국유화. 영국 회사를 뺏어버려요. 나긴 낫겠죠. 그래서 이 이란에서 이 촉발된 석유 국유화 열풍이 중동 전체에 미칩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중심이 돼서 대형 석유 회사의 횡포에 맞서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 우리는 산유국인데 산유국의 권리를 찾자 해서 만든 게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입니다. 아, 오펙이 그래서 출발했구나. 지금 슬슬 이제 산유국들도 자기 주장을 하게 된 거고요. 내가 갖고 싶다 이거죠. 이게 정당하지 않느냐. 예. 이때 중동 산유국을 이끌어가서 석유 회사로부터 석유 패권을 완전히 뺏어오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흐마드 자키 야마니, 석유 황제라고 불리죠. 사우디아라비아 제2대 석유 장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2대 장관으로 일하면서 오페크를 사실상 이끌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생산량이 많으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이권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마니 장관을 필두로 1971년에 석유 회사들과 합의를 해서 생산되는 석유 가격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석유 판매 이익이 석유 회사는 45, 산유국은 55. 산유국이 이제 유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때마침 야마니 장관은 미국 석유 회사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가 완전히 이 석유 유익권을 되찾아올 기회를 맞이합니다. 1973년 10월에 이집트 선제 공격으로 아랍-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지거든요.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선언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이제 이랬다가 크게 패할 것 같으니까. 네. 이때 사우디아라비아가 다른 산유국과 함께 석유로 무기화시켜서 세계의 친이스라엘 세력에게 타격을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나라들의 석유를 수출하지 않겠다고 아랍 산유국들이 선언했습니다. 이게 제1차 오일 쇼크의 시작인데요. I think we can cut down production to, let's say, 20%. Instead of 25%, it will be 80%. You think Europe or Japan or the United States can survive with this? If the Americans are thinking of a military action, this is also another possibility. But then this is a suicide. 그러니까 이 석유가 정치적 무기로 제대로 쓰였네요. 그렇죠. 이 당시 석유 시장에서 오페크 산유국이 차지하는 석유의 비중이 무려 80%. 우와. 따라서 이 중동의 이 국가들이 고의적으로 유가 조정을
들어가니까 전 세계가 당연히 휘청거리죠.